안녕하세요. 리얼정신이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학교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험을 잘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 범위를 잘 암기하는 게 필요한데, 암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기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학원을 다니든지 혼자 공부하는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혼자 공부하는 쪽을 택하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렸었죠. 문제집을 활용하는 법, 문제집을 읽고 교과서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 먼저 읽고 문제를 푸는 그 방식을 바꿔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교과서를 보고 그 문제를 풀어서 결국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건 교과서는 그냥 지식을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읽는 게 필요하다. 적어도 두세 번은 읽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혼자 공부하는 거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필수 기본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로 했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아이가 혼자 공부하도록 만들 수 있는 필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문해력, 두 번째는 연산력, 세 번째는 체력. 여기서 좀 허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상위 0.1%의 공부 비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너무 그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만 얘기하지 않느냐. 실제로 그래요. 식상할 정도죠. 문해력과 관련된 책은 지금 현재 기준 시중에 제목에 달려 있는 것만도 50권이 넘어요. 연산력 말할 것도 없고 체력도 너무 당연하고. 사실 맞아, 당연하고 그렇지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것들. 이를테면 공기 같은 거죠. 공기가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문해력, 연산력, 체력, 이게 아이가 부족하지 않을 때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죠. 하지만 이 공기가 없어지면 우리 어떻게 됐죠? 죽어요. 자, 문해, 연산력, 체력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빵꾸가 나도 공부에 필패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약간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문맹률 제로죠. 글을 보면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글을 웬만큼 읽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인지 독서를 별로 하지 않죠.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니기로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정말 잘하려면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글을 읽어낼 수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글도 어느 정도는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초등학교 때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100% 정말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 있죠.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정말 기초가 탄탄하다고 흔히 말하는 그런 아이들이 신기하게 중학교 가서 성적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 저 집에는 어렸을 때 학원 막 그렇게 보내고 엄마가 열심히 시켰는데 중학교 가서 저렇게 성적 뚝뚝 떨어지는 거 봐. 공부는 머리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그나마 쓰는 용어들을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이제 수학 같은 경우 보면 사칙연산 하고, 그리고 시계보기, 도형, 기본 도형, 부피, 무게, 아니면 표, 그래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과 과정을 보면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가면 뭘 배우죠? 뭐 함수, 또 뭐 2차 방정식, 집합, 이런 것들은 사실은 머릿속에서 그냥 글로 보고 이해하는 공부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문해력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사실 요즘에는 워낙 많이들 뭐 전해지고 있어서 뭐 육아서도 많고 자녀 교육서도 많고 해서 책육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부모님들이 미취학 때. 그래서 1년에 뭐 300권씩 뭐 읽고 뭐 하고 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돼요. 뭐 책 아닌 거보다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뭐 엄마 뭐 정서 유대 관계 뭐 이런 걸 뭐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정작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조차도 초등학교 입학하면 책을 안 읽혀요. 왜? 이때부터는 또 오히려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이렇게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죠. 이러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다음에 책을 멀리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취학 때 읽을 수 있는 책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일단 어휘 수준이 어른들이 뭐 흔히 쓰는 어휘,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질, 사회, 뭐 이런 어휘를 미취학 아이에게 설명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책 수준 자체가 어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또 그리고 문장의 길이가 짧죠. 안 그러면 이해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미취학 때 우리가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2만에서 뭐 2만 4천 단어 요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만 12세가 되면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냐면 5만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2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책을 만약 안 읽었다. 그러면 거대한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해력을 길러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어려운 지문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요번에 수능이 불수능이었잖아요. 특히 언어가 어려웠다고 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편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많이 읽은 편이었고 그래서 남보다 뭐 지문을 빨리 읽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수능 언어 시험 때 수능 시험 전날까지 수능 시험 당일날까지도 언어 지문을 읽어내는데 되게 촉박했어요. 그 정도로 지문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근데 수능 언어 시험만큼 중요한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어렸을 때 꼭 문해력을 길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문해력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그냥 틈만 나면 책을 읽으세요. 학원이 중요할 때가 아니에요.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학원을 보낼 때가 아니라 사실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냥 무조건 책을 읽으세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연산력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정의하는 연산력은 사칙연산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를 또 역시나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해력이랑 비슷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 치고 이 사칙연산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동계사람들 다들 잘하죠. 하지만 그냥 그 정도 가지고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자다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 대답하고 웬만한 뭐 예를 들어서 세 자릿수 나누기 뭐 두 자릿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암산으로 축축축 나올 정도로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사실 그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수포자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그 어디에서 수포자가 되나 찾아봤더니 분수의 덧셈 뺄셈에서 다들 무너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분의 3 더하기 6분의 5 이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6분의 3 곱하기 6 더하기 4 곱하기 5 그래서 24분의 18 더하기 20 해서 24분의 38은 12분의 19 1과 12분의 7. 자, 여기 곱하기 나왔고 더하기 나왔고 나누기 나오고 뭐 빼기 나오고 사칙연산만 잘하면 사실 이걸 여기서 무너질 이유가 없죠. 근데 계산이 버벅버벅 거리니까 오래 걸리면 사람이 짜증나죠. 짜증나고 기껏 한참 걸려서 풀었더니 답이 틀려봐요. 내가 뭐 받아올림 받아내림 아니면 뭐 그냥 숫자 계산 조금 잘못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좀 틀려가지고 보면 이 문제가 어렵다고 내가 해도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그 절망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우르르 무너져요. 사실 사칙연산만 그냥 뭐 쭉쭉쭉 눈 감고도 할 정도가 됐으면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예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수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이 계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만 잘 되면 나머지는 공식 암기만 하면 되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어렵다고 해도 계산만 잘 되면 그 다음에 공식 암기해서 거기에 그냥 숫자만 잘 넣어서 하면 돼요. 근데 중고등 뭐 수학 어려워요 이런 거 보면은 수학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24 곱하기 35 이런 거를 10초 만에 계산하는 친구가 있고 뭐 어떤 친구는 30초 만에 계산한다고 칩시다. 이게 한 문제 풀 때는 별로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수학 공부하는데 얘보다 3배 걸려요. 얘는 하루에 1시간 공부해도 되면 얘는 하루에 3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수학이 쉽다고 느끼는 친구가 누구겠어요? 수학을 싫어하게 될 친구가 누구겠어요? 계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이 좀 오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체력에 대해서 다룰게요. 저는 사실 이 3가지 중에 문해력, 연산력, 체력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체력을 꼽겠어요. 문해력, 연산력은 체력만 있으면 사실 어떻게든 돼요. 이건 시간 문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내내 놀았다. 예를 들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바싹 그냥 마음 잡고 잠 좀 줄여가면서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극복이 돼요. 1년 안에 극복이 안 돼도 2년 안에 극복이 되고 고등학교 되기 전까지는 3년 안에는 극복이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에요. 그리고 초상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또 역시 공부머리라고 생각하는데 인내력입니다. 인내력. 시험 전날까지 한 번 더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5점에서 10점이 갈려요. 그러니까 3번 봤어요. 3번 봐서 95점 나올 애가 4번 보면 100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 1등은 맨날 전교 1등하고 반에서 2, 3등은 맨날 반에서 2, 3등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뒤집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는 4번 보거든. 얘는 3번 보거든. 제가 공부 머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서울대 한 학년 정원이 180명입니다. 뭐 동기 선후배 하면 되고 한 수백 명쯤 받겠죠. 그리고 뭐 중학교 때 저는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초상위권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사실 많이 봤는데 이 친구들이랑 경험도 했고 근데 저보다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확실히 저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시험을 잘 보는데도 공부를 저보다 덜 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 이해력도 좋아 보이고 머리가 반짝반짝한 친구들 있죠. 그런 아이들조차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고3 때 저녁을 굶고 공부했어요. 1년 내내.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력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체력 어렸을 때는 별로 중요한지 몰라요. 뭐 초등학교 1학년 아이, 뭐 초3 아이 얼마나 쌩쌩해요? 뭐 맨날 뛰어다니죠. 그냥 에너자이저 같아요. 영원히 이 체력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막 보내죠. 밤 9시까지. 그리고 내일 되면 다시 쌩쌩해지니까. 전날 지쳐도. 근데 그러시면 큰일 나. 공부는 정말 장기전이에요. 제가 요번에 책을 쓰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전문의 시험을 본 게 30살 끝, 그러니까 31살 시작 요때였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8살 시작부터 했죠. 만 23년을 공부한 거예요. 만 23년을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 때부터 체력이 쭉쭉 떨어졌거든요. 고등학교 입학부터. 그래서 위기를 여러 번 겪었어요. 실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다고 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보면은 알고 보면 체력이 떨어져서인 경우가 많아요. 공부 뭐 그전에 조기 교육을 하든 선행학습 하든 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든 애가 열심히 노력하든 고등학교 가가지고 체력 떨어져서 포기하면 말짝 돌무기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전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문해력, 연산력, 체력을 기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뭐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뭐 떠도는 소문들 같은 거, 뭐 공부 습관 잡기라든지 뭐 사교육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지 이런 얘기들도 아마 간간히 같이 포함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에 코멘트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